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다음 주에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치 관련한 테마주들이 급등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력 정치인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이 막 쑥쑥 올라가기도 하고, 뭐 갑자기 유력 후보가 좀 물러났다 그러면 뭐 주가가 훅 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 테마주의 생명력은 선거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요. 자, 정치 테마주의 이면을 보게 되면은 좀 뭐랄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은 오늘 증시 토크 뒤에서 이야기 드리는 내용 들으시면서 꼭 마음속에 각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씁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 테마주 다음 주에 있을 보궐선거 뿐만 아니고 조만간 지금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1년 좀 뒤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관련한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하시면 차후에 정치 테마주를 우연히 접하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노하우 투자의 지혜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정치 테마주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치 테마주 관련한 이슈들, 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뭐 어떤 후보가 유력이다 그러면 이렇게 확 올랐다가 유력했던 어떤 후보가 뭐 사퇴했다 뭐 등등 뭐 그런 얘기 나면 이렇게 훅 꺼졌다가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 그리고 재료들 시나리오들 쭉 듣다 보면요, 결론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유착돼 가지고 형님 좋고 아우 좋고 우리가 남인가 뭐 이런 식의 분위기, 정경유착 분위기로 이게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유력 정치인이 어떤 한 자리를 하면 내 회사가 뭔가 좋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에 관한 내용 보게 되면요. 어떤 정책적인 재료, 이것도 일부 있지만, 자, 특정 종목들의, 대표이사들의, 어떤 그 사회적 상황, 입지가 특정 유력 후보하고 많은 부분 얽혀 있다라는 내용이, 정치 테마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경우 많이 나오죠. 뭐, 동문이다. 또는 아는 사람의 친구였다. 또는 무슨 성씨의 무슨 종파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특정 기업들의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종교 행사를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게 되면 관련주들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정치적인 후광이 그 종목들에 미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터부시하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많이 안 좋은 거죠. 정경유착 이건 아주 먼 옛날이나 가능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라져야 될 악습인데 정치 테마주는 이러한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예전부터 정치 테마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지옥이었습니다. 어떤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A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종목들이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움직이거나 혹은 개인 투자자 중 상당수가 정치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2017년에 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때 당시가 이제 대선 즈음이었죠. 2016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정치 테마주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99.6%가 개인 투자자였다. 이런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99.6%.
손실본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다라는 것이고, 그 이전 2012년 9월 그때 당시 정치 테마 관련한 뉴스 자료를 보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가 그때 당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 개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받고 그 손실 규모는 1조 5천억에 이른다. 그리고 계좌 수로는 195만 계좌가 손실이었다라는 어이구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뉴스 정치 테마주 크게 올랐지만 점점점 개미는 1조 5천억 날렸다라는 서울경제 뉴스도 있었습니다. 벌써 한 9년 전 일이네요. 자, 그래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이거 수익을 봤다라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자, 그래도 오랜 기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경험 속에서 학습을 해서일까요? 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D-Day가 명확한 테마입니다. D-Day가 명확하다. 선거 날짜가 바로 그 D-Day죠. 선거를 하고 나면 결과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선거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떨어졌던 이제 관심에서 뚝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이전과 다르게 주가가 꺾이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러니까 무슨 테마주, 무슨 정치인 테마주가 쭉쭉쭉 올랐는데 예상외로 이 사람이 떨어졌다. 그럴 경우 그 다음날부터 주가는 이건 점점점점 안 갑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든 D-Day는 선거일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꺼지게 돼요.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에 대해서 경험을 참 가슴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D-Day 선거일이 있기 전부터 해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요. 특히 사회적인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거의 경우에는 그 생명력이 선거일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까지도 이 정치 테마주가 좀 생명력이 유지되긴 하지만 총선 정도만 되면 그 훨씬 전부터 해서 꺾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더 힘이 없지요. 예, 이번 보궐선거도 아마 이러한 성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D-Day가 되기 전에 정치 테마주는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리 움직이시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선거를 일주일 앞두니까,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셨던 어떤 정치 테마주들이 먼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2007년 대선 당시 이화공영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책적인 예, 부분도 반영이 돼서 주가가 1년도 안 돼서 30배나 상승했습니다. 와, 엄청났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자, 그 이후에 선거가 되기 직전부터 해서 주가가 예,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점점점으로 끝납니다. 예, 주가가 순식간에 반토막 이상 하락했었는데, 자, 이 선거 관련한 정치 테마주들은 D-Day가 명확하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14년 전, 이로군요. 정말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경향성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테마주 솔직히 불편합니다. 예, 많이 불편해요. 이게 일단은 정경유착이라는 예, 이건 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악습이 반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테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찝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 테마주들 부상하고 이런데, 자, 내가 가진 여러분들이 가지신 포트폴리오 중에 정치 테마주가 편입이 되게 되면은 그 순간은 좋으실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정말 생뚱맞은 이유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 와 해서 올랐는데 내 포트폴리오 중에 한 종목이야 와 했는데
뭐 D-Day를 기점으로 해서 빠질 수도 있고, 혹은 갑자기 중도 사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훅 꺼질 수도 있죠. 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급락 후에 후유증이 제법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사실 좀 찝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생뚱맞게 얘가 왜 올라간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정치 테마주였더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냉정하게 이렇게 올랐을 때 D-Day 전에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것도 매매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러한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 감안을 해보신다면, 이번에 보궐선거 때문에 발생한 정치 테마주, 일단 다음 주에 선거 끝나면 이제 사라집니다. 재료 자체가 슉 하고 사라질 텐데, 내년에 또 이제 중요한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또 시끌벅적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선 관련한 무슨 후보 테마주 이렇게 부상을 할 텐데, 그 테마주들을 보실 때, 혹은 우연히 내가 가진 종목이 테마주에 편입이 됐다 한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특성들, 정치 테마주의 특성들 기억하시면서 선거 이후까지 막 의리하면서 들고 가지 마시고요, 그 전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이라는 조금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재료로 의해서 생긴 테마라는 점에서 조금 다크한 이미지가 많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투자 기원 드리면서 제 머리 위에 있는 카드 꼭 봐주세요.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꼭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미국계 헤지펀드발 마진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계 펀드 매니저가 운영한 펀드가 이제 마진콜이 발생해서 뭐 금융회사들이 뭐 몇 조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뭐 그런 뉴스들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안전하게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면 투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